안녕하세요. 책 읽기 전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불은 잘 못 끄지만 전화는 잘 받는 아빠와 새 아들 이야기. 소방관 아빠 오늘도 근무 중. 지은이는 김종하, 발행은 호밀밭입니다. 이 책은 소방관인 저자가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겪은 119 상황실 일화, 교대 근무하는 남편과 출퇴근하는 아내가 함께한 15년차 맞벌이 부부의 비하인드 스토리, 새 아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아픔과 기쁨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겪을 만한 이야기면서도 한편으론 부부만의 특별한 이야기이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성장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15년 동안 소방의 여러 업무 중에 현장, 예방, 대응 부서에서 일하다 보니 무슨 소방관이 근육도 없고 호리호리해요 라는 답변을 종종 듣곤 하지만 소방차 길 터주기,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급수를 위한 소화전 관리, 소방했고 의용 소방대원 관리 업무 등을 맡아서 출동대원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자는 최근 3년간 본부 상황실에서 119 신고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신고자로부터 전화로 재난을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재난 위치와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 일선 출동대에 제공하는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힘을 얻길 바란다. 그리고 밤낮으로 재난의 일선에서 고생하는 세상의 모든 소방관 부모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전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소방관은 싫지만 그만두지는 않을래요. 2006년 1월 12일 입사 첫날을 잊을 수가 없다. 첫날부터 소방관이 싫어졌고 소방서를 그만두고 싶었다. 나는 26살 혈기왕성하고 유행에 민감한 나이에 입사했다. 제복을 입는 소방관이기에 눈물을 머금고 옆머리를 자르고 젤을 발라 단정히 머리를 넘겼다. 그리고 첫 출근을 했다. 하지만 내 기대와는 다르게 첫날부터 머리에 대해 지적을 당했다. 공무원이 무슨 머리에 젤을 바르냐라고 말이다. 나는 다음날 바로 스포츠 머리로 깎아버렸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한아름 안고서 말이다. 이튿날 출근을 하니 다들 내 머리를 보고 시원하게 깎았다며 좋아했다. 26살인데 머리 스타일로 이렇게 지적을 당해야 하나 싶은 마음에 사표를 쓸까 고민이 들기 시작했다. 화재 출동을 나갈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했다. 정말 이곳은 나와 맞지 않은 곳이야.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닌데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13년 동안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만둘 궁리만 했다. 오렌지 유니폼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그러다 내 인생에 반전이 생겼다. 2017년 후반기에 본부 상황실로 이동을 했고 이곳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느 순간 이런 내 모습이 안타까웠다. 2018년부터 인문학 공부를 시작했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조금씩 내 직업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분명 내 안에 소용돌이가 지고 있었다. 그 소용돌이에서 크게 허우적거렸지만 이미 나는 편해 있었다. 직업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그렇게 싫어하던 소방에 대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신기했다. 이제 더 이상 오렌지 유니폼이 싫지 않았다. 솔직히 지금도 이직은 하고 싶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가지 직업만 경험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 때문이다.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119 신고받는 업무가 전보다 한결 수월해졌다. 신고 전화를 받을 때 약간 신이 났고 이전보다 더 전문가다운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상황실에서 보냈다. 13년 동안 불평불만하던 내 모습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날 2020년 4월 1일 수요일 아침에 친구의 누나가 국가직 전환을 축하한다면서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냈다. 오늘은 쉬는 날에 만우절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소방관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역사적인 날이었다. 나는 친구의 누나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냈고 소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내 직업을 좋아하는가? 자랑스러워하는가? 부끄럽게도 나는 이 직업을 좋아하지도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았다. 소방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항상 이곳을 떠나 진정한 삶을 찾고 싶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내가 맡은 업무는 또 최선을 다했다. 최소한 내가 맡은 일은 스스로 잘 마무리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가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문득 좋아하지 않는 직업에서 15년이나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대단해 보였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곳이 나와 맞는 부분들이 많았기에 이직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다 며칠 전 구본영 작가의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를 읽다가 기록한 문장이 떠올랐다. 직장이 놀이터처럼 즐거우려면 우선 스스로 즐거워야 한다. 바라지 않았던 상황을 불평하는 대신 그 일의 좋은 면을 보고 그 점을 넓혀나가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자신의 좋은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기뻐하자. 이때 직장은 품삯을 벌기 위한 노력의 장을 넘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즐거운 놀이의 장으로 바뀐다. 호모 루덴스, 인간은 스스로 주도적으로 놀이를 즐길 줄 아는 동물이다. 2020년 4월 1일 소방관이 국가직이 된 날, 불평과 불만 대신 스스로 즐거울 수 있게 내 마음 또한 새롭게 다짐하고 싶은 날이다. (035) 전화번호를 아시나요?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035로 시작하는 전화번호가 119 상황실로 신고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 이 번호는 유심칩이 없는 핸드폰으로, 즉 죽은 전화번호다. 일반 통화는 할 수 없고 긴급 기간에만 신고할 수 있다. 우선 035로 들어오는 신고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끊기거나 아기의 웅얼웅얼하는 소리가 들린다. 가끔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이렇게 035로 신고되는 경우는 오접속이 많지만 10건 중 1건은 진짜 신고 전화다. 실제 재난이 035로 접수되면 접수자 입장에선 난감하다. 왜냐하면 035 전화번호는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통신사 기지국 값이 확인되지 않기에 위치 파악을 할 수가 없다. 신고자가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말이다. 게다가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 난감해진다. 다행히 요즘 상황실에 유능한 직원들이 많기에 과거에 신고자 이력 등을 확인하여 신고자의 위치를 찾거나 경찰에 바로 협조 요청하여 신고자의 위치를 찾기도 한다. 035 신고 접수는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격이다. 만약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이 있다면 장난감으로 쓰지 말고 재활용, CCTV 활용, 내비게이션 사용 등 하여 소방관의 수명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렸으면 한다. 최근 2년간 경기도 재난종합주의센터 오접속 건수 2019년도 총접수 229만 2,112건, 오접속 24만 2,624건, 비율 11%, 하루 평균 664건. 신고전화 035-1917-100-324-760 북문 아저씨. 이 신고자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 22일 현재까지 12,000여 건의 신고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119 상황실 직원의 졸음을 깨워주었기에 세계 기네스북 도전자로 임명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솔톤. 굿모닝, 굿모닝. 솔톤의 아리따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굿모닝을.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이상하다. 그녀는 계속 혼자 이야기한다. 이승기의 나랑 결혼해 줄래를 누군지도 모르는 나를 위해 불러준다.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니 어느 폐쇄병동의 공중전화다. 폐쇄병동 환자 이야기. 2018년 5월 27일 화요일. 오늘은 주간 근무 날이다. 신속한 교대를 위해 10분 만에 점심을 흡입하고 다시 접수대에 앉았다. 장거리 출근을 하는 나는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피곤했다. 게다가 점심을 너무 빨리 먹어서 그런지 더 나른해지는 오후다. 긴급한 목소리의 한 남자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렸는데 호흡곤란입니다.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 구급차가 필요합니다. 신고자분 계신 곳 위치 알려주시고요. 환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환자는 저고요. 위치는 땡땡 아파트 지하공사 현장이에요. 알겠습니다. 땡땡 구급차 구급 출동입니다. 위치는 땡땡 아파트 지하공사 현장. 나는 신속하게 관할 구급차를 출동시켰다. 현장 위치가 정확했기에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고 다른 신고 전화를 받는 데 집중했다. 20분 후 출동 나간 구급차에서 무전이 들려왔다. 현장에 도착했는데 공사 현장이 넓어서 환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차량 지원 요청 바랍니다. 나는 구급대원이 있는 현장으로 다른 차량을 지원 출동 보냈다. 지원 차량이 도착했는데도 환자를 발견했다는 무전이 들어오지 않았다. 갑자기 가슴이 콩닥콩닥했다.
혹시 잘못 출동시킨 건 아닐까? 환자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거 잘못되면 징계감인데 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나는 계속 현장 대원의 무전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현장 출동대 무전이 들려왔다. 현장 확인한 바 환자는 폐쇄병동의 입원 환자로 현장에 없고 오인 신고 추정. 나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고 신고자는 정상적인 목소리였다. 무서웠다. 순간 내가 귀신에 쓰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2018년 9월 16일 일요일. 일요일이자 주간 근무 날이다.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지만 교대 근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이 교대 근무자의 숙명이겠지. 아침 10시 58분경 공중전화에서 발신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고를 접수했다. 땡땡시 땡땡구 소재의 병원 별관 5층의 공중전화다. 신고자는 차분한 목소리의 여성으로 침착하게 신고를 했다. 아버지가 땡땡 아파트에서 사는데 목을 맸어요. 빨리 출동해 주세요. 조금 전에 신고하셨는데 또 신고하시나요? 제가 그랬나요? 제가 환상을 봤나 봐요. 네. 나는 신고자와 전화를 끊었다. 먼저 땡땡 소방서로 전화를 걸어 출동 여부를 확인 후 공중전화 주소지에 병원으로 전화를 했다. 나는 병원 관계자와 통화를 했고 해당 병원 5층은 폐쇄병동으로 신고자는 그 병원에 입원 환자였다. 신고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땡땡 소방서로 전화해서 현장 출동 취소를 요청했다. 나는 다시 병원 담당 간호사와 통화 후 신고자의 상태를 확인한 바 환자는 5층 병실에 입원한 환자로 공중전화로 119에 신고한 상황이었다. 지혜는 그 어떤 재산보다 더 중요하다. 소포클레스. 119 접수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반드시 출동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즘은 예측 불허의 신고가 잦아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119 신고 접수 시 나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요즘이다. 제발 살아있길 기도할 뿐. 2018년 7월 2일 월요일. 월요일은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날이다. 요즘은 주말에 문 닫는 병원이 많아서 대다수 사람은 월요일에 구급 신고를 많이 한다. 오늘도 구급 건수가 가장 많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 환자보다 단순 환자가 확연히 많다. 접수자 입장에서는 더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구급차를 보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다만 출동을 거부할 수 없기에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출동을 보낸다. 출동대원은 불만이 많을 수도 있다. 오전은 신고를 귀로 받았는지 코로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다. 점심을 후다닥 먹고 나니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땡땡시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중학생 2명이 우산을 주우러 개천에 내려갔다가 학생 1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 건이었다. 신속하게 출동대를 편성하여 사고 현장으로 출동시켰고 경찰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다. 현장 출동대로부터 무전이 들어왔다. 개천은 수위가 많이 올라온 상태고 사라진 아이의 흔적은 보이지 않음. 오인 신고 여부도 확인 바람.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을 수도 없었다. 신고된 지 15분 정도 지났고
학생이 어디에 어떻게 떠내려간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학생이 살아있길 간절히 바라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집에서 쉬고 있던 직원들까지 비상 소집이다. 모두 다 현장에 투입되어 수색을 하고 있다. 제발 오인 신고이길 바랄 뿐이다. 땡땡청 급류 실종 중학생 나흘 만에 PD오서 발견. 2018년 7월 6일. 부디 천국에서 행복하길 바랄게.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안타까운 사고들. CPR 심폐소생술. 남편이 거품을 물었다.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기에 마음이 다급해진다. 우선 구급 전문 상담원에게 연결 시도했지만 곧장 연결되지 않아 마음이 더 다급해진다. 바로 구급차를 출동시켰다. 그 사이에 구급 전문 상담원이 연결되었다. CPR. 나는 걱정이 되어 계속 모니터링을 했다. 환자는 39세 남성이다. 아내는 자다가 남편이 이상해서 신고를 했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는데 계속 CPR 중이다. 환자는 나랑 1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주위에 다시 확인해 보니 구급 전문 상담원과 구급대원의 신속한 CPR 시행으로 환자는 자발 호흡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환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고맙고 감사했다. 그 환자가 응급실에서도 건강히 퇴원하길 바랄 뿐이다. 전소 중. 집이 전소 중이라고 했다. 신고자는 운전 중에 화재 현장을 목격한 후 신고했다. 나는 침착하게 신고자로부터 주소를 확인했다. 예고방송과 함께 바로 출동대를 출동시켰다. 지명이 익숙하지 않은 타 관내 신고는 접수할 때마다 어려움이 느껴진다. 신고자는 다시 신고를 했다. 집안에 사람이 있다. 나는 바로 집안에 구조 대상자가 있다고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봤다. 안타깝게도 구조 대상자는 돌아가셨다. 새벽 시간에 기운 빠지는 신고였다. 내가 조금 더 출동대를 빨리 출동시켰다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혼돈의 아침이다. 어느 자살 신고. 졸음을 참기 위해 뜨거운 커피를 사발채 마시며 새벽 근무 중이었다. 중년의 남성이 차분한 목소리로 신고를 했다. 119 상황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떨어졌어요. 네? 애가 떨어졌어요. 애가 어디서 떨어졌어요? 10층에서요. 나는 급히 구급차 2대를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내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는다. 아이가 떨어진 걸 보고 신고하는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 신고자인 아빠는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신고했다. 아직 1층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 같았다. 참 슬프다. 자살 신고. 그것도 자녀의 자살을 부모가 신고하는 경우는 정말 슬프다. 나도 아빠다 보니 동병상련의 마음이 느껴진다. 다들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시기인데 이 가족은 더 힘들지 않을까. (119) 신고 시 팁. 고속도로. 우선 신고자의 위치가 어딘지 파악해 주세요. 첫 번째, 무슨 고속도로인지, 예,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두 번째, 어느 방향인지, 예,
서울 방향, 강릉 방향 등. 세 번째, 어느 IC에서 어느 IC 사이인지, 예, 강주 IC에서 하남 IC 사이 등. 네 번째, 몇 K 지점인지, 예, 중부고속도로 100K 지점 등. 이 정도만 알려주셔도 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답니다. 일반 전화번호. 주변에 보이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핸드폰 말고 일반 전화번호요. 위치 확인 됐어요. 이동하지 말고 출동돼 기다리세요. 문자. 119 문자 신고 가능해요. 먼저 받는 사람 번호에 119를 입력하세요. 신고 내용을 주소와 함께 자세히 입력하세요. 현장 사진이 있다면 첨부하세요. 마지막으로 전송 버튼을 누르면 신고 끝. 119 대원이 전화할 수 있으니 친절하게 신고 사항을 알려주세요. 전봇대 번호. 아, 여기 눈바닥이요. 나 어딘지 모르겠어. 도와줘. 아, 신고자분 주변에 전봇대 보여요. 빨강색 위험 글자 밑에 숫자 4개, 대문자 알파벳 1개, 숫자 3개. 예를 들면 2784A125. 불러주세요. 2155T453. 위치 확인됐어요. 거기서 이동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바로 출동합니다. 엘리베이터 번호.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숫자 버튼 메뉴에 엘리베이터 번호가 있습니다. 불러주세요. 앞자리는 숫자 4자리, 뒷자리는 숫자 3자리요. 2153-235. 바로 위치 확인됐으니 출동합니다. 동물 사체 신고는 110번. 운전 중에 노드키를 목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119로 신고합니다. 만약 동물 사체를 발견하셨다면 침착하게 119가 아닌 110 정부민원 콜센터로 신고 바랍니다. 여러분의 침착한 신고가 국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답니다. 107 손말이음센터. 청각장애 후 신고 방법. 청각장애 후 신고자도 11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9 문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문자 신고가 불가능하다면 107 손말이음센터로 전화하세요. 손말이음센터 관계자는 영상 및 수화통화가 가능합니다. 신고자와 손말이음센터 관계자가 119 접수자와 3자 통화를 실시하여 신고자의 위치 및 사고 내용을 파악하여 신속히 출동 가능합니다. 청각장애 후 여러분, 119 신고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119 문자 신고 또는 107 손말이음센터 신고. 나는 소방관이다. 2019년 8월 6일 화요일. 나는 소방관이다. 오늘 동료 한 명이 순직했다. 나는 그를 모른다. 그도 나를 모른다. 나는 그가 될 수도 있었고 그는 내가 될 수도 있었다. 그의 마지막 무전을 들었다. 사람들은 올라갔다. 그는 홀로 내려갔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두려웠겠지. 그는 올라오지 않았다. 영원히. 땀내 나는 그의 헬멧과 동료들, 그리고 작별 인사조차 못한 사랑하는 가족에게 한 명이라도 더
지하로 내려간 소방관 순지. 2019년 8월 9일. 순직 사고. 2018년 8월 12일 일요일. 야간 근무날이다. 오후 2시쯤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황실로부터 비상소지 문자를 받았다. 김포소방서 구조대원 2명이 타고 있던 구조보트가 전복되면서 전 직원 비상소집을 발령했다. 슬프다. 아무래도 몇 시간 동안 직원들을 못 찾는 걸 봐서는 살아있을 확률이 거의 없어 보인다. 시신이라도 빨리 수습을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시신이 북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에 상황이 만만치 않다. 괜스레 유가족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 아프다. 구조대원들 나이가 나와 비슷한 30 후반이고 자녀도 어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을 터인데 순직 사고가 발생하면 나는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2018년 8월 20일 월요일. 며칠 동안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조대원 2명을 수색했고 드디어 시신을 찾았다. 그들의 연결식이 끝나고 그들을 국립묘지로 모셨다. 늘 이런 일이 생기면 안타깝고 슬프다. 내게도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이 슬픔을 통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 사명감만으로 일을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구나. 주부 9단으로 가는 길. 오늘은 나흘에 한 번 오는 휴무입니다. 늦잠을 자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아직까지 늦잠은 사치입니다.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어제 꺼내놓은 냉동밥을 해동시켰습니다. 바로 계란 후라이 4개를 만들어 밥에 얹었고 황도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조금 늦게 출근하기에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어제 수북이 쌓아놓았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양파와 감자, 양배추를 씻어 볶은 후 짜장을 만듭니다. 소고기가 없어 냉장고에서 닭가슴살을 찾아서 삶습니다. 순간 설거지, 짜장, 고기 삶기 등 3가지를 동시에 하는 제 모습에 스스로 감동합니다. 요생남 콘셉트로 집중해서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는데 아내가 계속 출근 복장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제 탁월한 패션 감각으로 아내의 옷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내가 옷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과도한 몸짓과 풍부한 표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공입니다. 아침 9시입니다.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시청합니다. 4학년 큰아이는 노트북을 준비하고 2학년 쌍둥이들은 TV와 책상을 준비합니다. 저는 아침에 돌려놓은 빨래를 빼서 건조기에 옮겨 돌렸습니다. 거실 테이블 밑과 바닥에 먼지가 많이 보여 빗자루로 좀 쓸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닥이 끈적끈적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젤리나 과일을 먹다가 흘린 것 같습니다. 물걸레질도 해야 하는데 귀찮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 쌍둥이들이 수학 문제 질문을 하여 저는 친절하게 화이트보드를 이용하여 가르쳐 주었으나 하마터면 쌍둥이를 크게 혼낼 뻔했습니다. 맹자도 자기 자녀는 가르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이들을 크게 혼낼 것 같아 저는 29번째 헌혈을 하기 위해 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헌혈 30번을 하면 헌혈 유공증인 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나왔더니 신분증을 안 가지고 나왔나 봅니다. 29번째 헌혈은 다음으로 미뤄야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12시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아침에 만들어 놓은 짜장을 끓여서 아이들과 먹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맛있습니다. 건조기에 빨래가 다 건조되어 빨래를 정리한 후 저도 모르게 거실에 물걸레질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 설거지도 끝냈습니다. 오후 1시 40분입니다. 6년 전 쌍둥이가 태어나 1년간 육아휴직을 해서 알고는 있었으나 집안일은 정말로 끝이 없고 티도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간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지금부터는 제 자유시간인데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이 끝나 저에게 놀자고 합니다. 다행히 제 마음을 읽었는지 아이들은 거실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주부구단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었나 봅니다.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PS. 이 글을 빌어 저를 키워주시고 묵묵히 집안일을 하셨던 어머니와 워킹맘인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소방관은 싫지만 그만두지는 않을래요. 2006년 1월 12일 입사 첫날을 잊을 수가 없다. 첫날부터 소방관이 싫어졌고 소방서를 그만두고 싶었다. 나는 26살 혈기왕성하고 유행에 민감한 나이에 입사했다. 제복을 입는 소방관이기에 눈물을 머금고 옆머리를 자르고 젤을 발라 단정히 머리를 넘겼다. 그리고 첫 출근을 했다. 하지만 내 기대와는 다르게 첫날부터 머리에 대해 지적을 당했다. 공무원이 무슨 머리에 젤을 바르냐라고 말이다. 나는 다음날 바로 스포츠 머리로 깎아버렸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한아름 안고서 말이다. 이튿날 출근을 하니 다들 내 머리를 보고 시원하게 깎았다며 좋아했다. 26살인데 머리 스타일로 이렇게 지적을 당해야 하나 싶은 마음에 사표를 쓸까 고민이 들기 시작했다. 화재 출동을 나갈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했다. 정말 이곳은 나와 맞지 않은 곳이야.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닌데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13년 동안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만둘 궁리만 했다. 오렌지 유니폼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그러다 내 인생에 반전이 생겼다. 2017년 후반기에 본부 상황실로 이동을 했고 이곳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느 순간 이런 내 모습이 안타까웠다. 2018년부터 인문학 공부를 시작했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조금씩 내 직업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분명 내 안에 소용돌이가 지고 있었다. 그 소용돌이에서 크게 허우적거렸지만 이미 나는 변해 있었다. 직업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그렇게 싫어하던 소방에 대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신기했다. 이제 더 이상 오렌지 유니폼이 싫지 않았다. 솔직히 지금도 이직은 하고 싶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가지 직업만 경험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 때문이다.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119 신고받는 업무가 전보다 한결 수월해졌다. 신고 전화를 받을 때 약간 신이 났고 이전보다 더 전문가다운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상황실에서 보냈다. 13년 동안 불평불만하던 내 모습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날 2020년 4월 1일 수요일 아침에 친구의 누나가 국가직 전환을 축하한다면서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냈다. 오늘은 쉬는 날에 만우절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소방관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역사적인 날이었다. 나는 친구의 누나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냈고 소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내 직업을 좋아하는가? 자랑스러워하는가? 부끄럽게도 나는 이 직업을 좋아하지도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았다. 소방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항상 이곳을 떠나 진정한 삶을 찾고 싶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내가 맡은 업무는 또 최선을 다했다. 최소한 내가 맡은 일은 스스로 잘 마무리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가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문득 좋아하지 않는 직업에서 15년이나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대단해 보였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것이 나와 맞는 부분들이 많았기에 이직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다 며칠 전 구본영 작가의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를 읽다가 기록한 문장이 떠올랐다. 직장이 놀이터처럼 즐거우려면 우선 스스로 즐거워야 한다. 바라지 않았던 상황을 불평하는 대신 그 일의 좋은 면을 보고 그 점을 넓혀나가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자신의 좋은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기뻐하자. 이때 직장은 품삯을 벌기 위한 노력의 장을 넘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즐거운 놀이의 장으로 바뀐다. 호모 루덴스, 인간은 스스로 주도적으로 놀이를 즐길 줄 아는 동물이다. 2020년 4월 1일 소방관이 국가직이 된 날, 불평과 불만 대신 스스로 즐거울 수 있게 내 마음 또한 새롭게 다짐하고 싶은 날이다. (035) 전화번호를 아시나요?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035로 시작하는 전화번호가 119 상황실로 신고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 이 번호는 유심칩이 없는 핸드폰으로, 즉 죽은 전화번호다. 일반 통화는 할 수 없고 긴급기관에만 신고할 수 있다. 우선 035로 들어오는 신고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끊기거나 아기의 웅얼웅얼하는 소리가 들린다. 가끔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이렇게 035로 신고되는 경우는 오접속이 많지만 10건 중 1건은 진짜 신고 전화다. 실제 재난이 035로 접수되면 접수자 입장에선 난감하다. 왜냐하면 035 전화번호는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통신사 기지국 값이 확인되지 않기에 위치 파악을 할 수가 없다. 신고자가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말이다. 게다가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 난감해진다. 다행히 요즘 상황실에 유능한 직원들이 많기에
과거의 신고자 이력 등을 확인하여 신고자의 위치를 찾거나 경찰에 바로 협조 요청하여 신고자의 위치를 찾기도 한다. 035 신고 접수는 사막에서 반을 찾는 격이다. 만약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이 있다면 장난감으로 쓰지 말고 재활용, CCTV 활용, 내비게이션 사용 등 하여 소방관의 수명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렸으면 한다. 최근 2년간 경기도 재난종합주의센터 오접소 건수 2019년도 총접수 229만 2,112건, 오접소 24만 2,624건, 비율 11%, 하루 평균 664건. 신고전화 035-1917-100-324-760 북문 아저씨. 이 신고자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 22일 현재까지 12,000여 건의 신고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119 상황실 직원의 졸음을 깨워주었기에 세계 기네스북 도전자로 임명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솔톤. 굿모닝, 굿모닝. 솔톤의 아리따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굿모닝을.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이상하다. 그녀는 계속 혼자 이야기한다. 이승기의 나랑 결혼해 줄래를 누군지도 모르는 나를 위해 불러준다.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니 어느 폐쇄병동의 공중전화다. 폐쇄병동 환자 이야기. 2018년 5월 27일 화요일. 오늘은 주간 근무 날이다. 신속한 교대를 위해 10분 만에 점심을 흡입하고 다시 접수대에 앉았다. 장거리 출근을 하는 나는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피곤했다. 게다가 점심을 너무 빨리 먹어서 그런지 더 나른해지는 오후다. 긴급한 목소리의 한 남자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렸는데 호흡곤란입니다.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 구급차가 필요합니다. 신고자분 계신 곳 위치 알려주시고요. 환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환자는 저고요. 위치는 땡땡 아파트 지하공사 현장이에요. 알겠습니다. 땡땡 구급차 구급 출동입니다. 위치는 땡땡 아파트 지하공사 현장. 나는 신속하게 관할 구급차를 출동시켰다. 현장 위치가 정확했기에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고 다른 신고 전화를 받는 데 집중했다. 20분 후 출동 나간 구급차에서 무전이 들려왔다. 현장에 도착했는데 공사 현장이 넓어서 환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차량 지원 요청 바랍니다. 나는 구급대원이 있는 현장으로 다른 차량을 지원 출동 보냈다. 지원 차량이 도착했는데도 환자를 발견했다는 무전이 들어오지 않았다. 갑자기 가슴이 콩닥콩닥했다. 혹시 잘못 출동시킨 건 아닐까? 환자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거 잘못되면 징계감인데 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나는 계속 현장대원의 무전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현장 출동대 무전이 들려왔다. 현장 확인한 바 환자는 폐쇄병동의 입원 환자로 현장에 없고 5인 신고 추정. 나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고 신고자는 정상적인 목소리였다. 무서웠다.
순간 내가 귀신에 쓰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2018년 9월 16일 일요일. 일요일이자 주간 근무 날이다.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지만 교대 근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이 교대 근무자의 숙명이겠지. 아침 10시 58분경 공중전화에서 발신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고를 접수했다. 땡땡시 땡땡구 소재의 병원 별관 5층의 공중전화다. 신고자는 차분한 목소리의 여성으로 침착하게 신고를 했다. 아버지가 땡땡 아파트에서 사는데 목을 맸어요. 빨리 출동해 주세요. 조금 전에 신고하셨는데 또 신고하시나요? 제가 그랬나요? 제가 환상을 봤나 봐요. 네. 나는 신고자와 전화를 끊었다. 먼저 땡땡 소방서로 전화를 걸어 출동 여부를 확인 후 공중전화 주소지의 병원으로 전화를 했다. 나는 병원 관계자와 통화를 했고 해당 병원 5층은 폐쇄병동으로 신고자는 그 병원에 입원 환자였다. 신고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땡땡 소방서로 전화해서 현장 출동 취소를 요청했다. 나는 다시 병원 담당 간호사와 통화 후 신고자의 상태를 확인한 바 환자는 5층 병실에 입원한 환자로 공중전화로 119에 신고한 상황이었다. 지혜는 그 어떤 재산보다 더 중요하다. 소포클레스. 119 접수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반드시 출동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즘은 예측불허의 신고가 잦아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119 신고 접수 시 나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요즘이다. 제발 살아있길 기도할 뿐. 2018년 7월 2일 월요일. 월요일은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날이다. 요즘은 주말에 문 닫는 병원이 많아서 대다수 사람은 월요일에 구급 신고를 많이 한다. 오늘도 구급 건수가 가장 많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 환자보다 단순 환자가 확연히 많다. 접수자 입장에서는 더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구급차를 보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다만 출동을 거부할 수 없기에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출동을 보낸다. 출동대원은 불만이 많을 수도 있다. 오전은 신고를 귀로 받았는지 코로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다. 점심을 후다닥 먹고 나니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땡땡시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중학생 2명이 우산을 주우러 개천에 내려갔다가 학생 1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 건이었다. 신속하게 출동대를 편성하여 사고 현장으로 출동시켰고 경찰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다. 현장 출동대로부터 무전이 들어왔다. 개천은 수위가 많이 올라온 상태고 사라진 아이의 흔적은 보이지 않음. 오인 신고 여부도 확인 바람.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을 수도 없었다. 신고된 지 15분 정도 지났고 학생이 어디에 어떻게 떠내려간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학생이 살아있길 간절히 바라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집에서 쉬고 있던 직원들까지 비상소집이다. 모두 다 현장에 투입되어 수색을 하고 있다. 제발 오인 신고이길 바랄 뿐이다. 땡땡청 급류 실종 중학생 나흘 만에 PD오서 발견. 2018년 7월 6일. 부디 천국에서 행복하길 바랄게.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안타까운 사고들. CPR 심폐소생술. 남편이 거품을 물었다.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기에 마음이 다급해진다. 우선 구급 전문 상담원에게 연결 시도했지만 곧장 연결되지 않아 마음이 더 다급해진다. 바로 구급차를 출동시켰다. 그 사이에 구급 전문 상담원이 연결되었다. CPR. 나는 걱정이 되어 계속 모니터링을 했다. 환자는 39세 남성이다. 아내는 자다가 남편이 이상해서 신고를 했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는데 계속 CPR 중이다. 환자는 나랑 1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추후에 다시 확인해 보니 구급 전문 상담원과 구급대원의 신속한 CPR 시행으로 환자는 자발 호흡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환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고맙고 감사했다. 그 환자가 응급실에서도 건강히 퇴원하길 바랄 뿐이다. 전소 중. 집이 전소 중이라고 했다. 신고자는 운전 중에 화재 현장을 목격한 후 신고했다. 나는 침착하게 신고자로부터 주소를 확인했다. 예고방송과 함께 바로 출동대를 출동시켰다. 지명이 익숙하지 않은 타 관내 신고는 접수할 때마다 어려움이 느껴진다. 신고자는 다시 신고를 했다. 집안에 사람이 있다. 나는 바로 집안에 구조 대상자가 있다고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봤다. 안타깝게도 구조 대상자는 돌아가셨다. 새벽 시간에 기운 빠지는 신고였다. 내가 조금 더 출동대를 빨리 출동시켰다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혼돈의 아침이다. 어느 자살 신고. 졸음을 참기 위해 뜨거운 커피를 사발채 마시며 새벽 근무 중이었다. 중년의 남성이 차분한 목소리로 신고를 했다. 119 상황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떨어졌어요. 네? 애가 떨어졌어요. 애가 어디서 떨어졌어요? 10층에서요. 나는 급히 구급차 2대를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내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는다. 아이가 떨어진 걸 보고 신고하는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 신고자인 아빠는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신고했다. 아직 1층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 같았다. 참 슬프다. 자살 신고. 그것도 자녀의 자살을 부모가 신고하는 경우는 정말 슬프다. 나도 아빠다 보니 동병상련의 마음이 느껴진다. 다들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시기인데 이 가족은 더 힘들지 않을까. (119) 신고 시 팁. 고속도로. 우선 신고자의 위치가 어딘지 파악해 주세요. 첫 번째, 무슨 고속도로인지, 예,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두 번째, 어느 방향인지, 예, 서울 방향, 강릉 방향 등. 세 번째, 어느 IC에서 어느 IC 사이인지, 예, 강주 IC에서 하남 IC 사이 등. 네 번째, 몇 K 지점인지, 예, 중부고속도로 100K 지점 등. 이 정도만 알려주셔도 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답니다. 일반 전화번호. 주변에 보이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핸드폰 말고 일반 전화번호요. 위치 확인 됐어요. 이동하지 말고 출동대 기다리세요. 문자.
119 문자 신고 가능해요. 먼저 받는 사람 번호에 119를 입력하세요. 신고 내용을 주소와 함께 자세히 입력하세요. 현장 사진이 있다면 첨부하세요. 마지막으로 전송 버튼을 누르면 신고 끝. 119 대원이 전화할 수 있으니 친절하게 신고 사항을 알려주세요. 전봇대 번호. 아, 여기 눈바닥이요. 나 어딘지 모르겠어. 도와줘. 아, 신고자분 주변에 전봇대 보여요. 빨강색 위험 글자 밑에 숫자 4개, 대문자 알파벳 1개, 숫자 3개. 예를 들면 2784A125. 불러주세요. 2155T453. 위치 확인됐어요. 거기서 이동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바로 출동합니다. 엘리베이터 번호.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숫자 버튼 메뉴에 엘리베이터 번호가 있습니다. 불러주세요. 앞자리는 숫자 4자리, 뒷자리는 숫자 3자리요. 2153-235. 바로 위치 확인됐으니 출동합니다. 동물 사체 신고는 110번. 운전 중에 노드키를 목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119로 신고합니다. 만약 동물 사체를 발견하셨다면 침착하게 119가 아닌 110 정부민원 콜센터로 신고 바랍니다. 여러분의 침착한 신고가 국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답니다. 107 손말이음센터 청각장애 후 신고 방법. 청각장애 후 신고자도 11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9 문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문자 신고가 불가능하다면 107 손말이음센터로 전화하세요. 손말이음센터 관계자는 영상 및 수화통화가 가능합니다. 신고자와 손말이음센터 관계자가 119 접수자와 3자 통화를 실시하여 신고자의 위치 및 사고 내용을 파악하여 신속히 출동 가능합니다. 청각장애 후 여러분, 119 신고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119 문자 신고 또는 107 손말이음센터 신고. 나는 소방관이다. 2019년 8월 6일 화요일. 나는 소방관이다. 오늘 동료 한 명이 순직했다. 나는 그를 모른다. 그도 나를 모른다. 나는 그가 될 수도 있었고 그는 내가 될 수도 있었다. 그의 마지막 무전을 들었다. 사람들은 올라갔다. 그는 홀로 내려갔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두려웠겠지. 그는 올라오지 않았다. 영원히. 땀내 나는 그의 헬멧과 동료들, 그리고 작별 인사조차 못한 사랑하는 가족에게 한 명이라도 더 지하로 내려간 소방관 순지. 2019년 8월 9일. 순직 사고. 2018년 8월 12일 일요일. 야간 근무날이다. 오후 2시쯤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황실로부터 비상소지 문자를 받았다. 김포소방서 구조대원 2명이 타고 있던 구조보트가 전복되면서 전 직원 비상소집을 발령했다. 슬프다. 아무래도 몇 시간 동안 직원들을 못 찾는 걸 봐서는 살아있을 확률이 거의 없어 보인다.
시신이라도 빨리 수습을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시신이 북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에 상황이 만만치 않다. 괜스레 유가족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 아프다. 구조대원들 나이가 나와 비슷한 30 후반이고 자녀도 어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을 터인데 순직 사고가 발생하면 나는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2018년 8월 20일 월요일. 며칠 동안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조대원 2명을 수색했고 드디어 시신을 찾았다. 그들의 연결식이 끝나고 그들을 국립묘지로 모셨다. 늘 이런 일이 생기면 안타깝고 슬프다. 내게도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이 슬픔을 통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 사명감만으로 일을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구나. 주부 9단으로 가는 길. 오늘은 나흘에 한 번 오는 휴무입니다. 늦잠을 자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아직까지 늦잠은 사치입니다.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어제 꺼내놓은 냉동밥을 해동시켰습니다. 바로 계란 후라이 4개를 만들어 밥에 얹었고 황도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조금 늦게 출근하기에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어제 수북이 쌓아놓았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양파와 감자, 양배추를 씻어 볶은 후 짜장을 만듭니다. 소고기가 없어 냉장고에서 닭가슴살을 찾아서 삶습니다. 순간 설거지, 짜장, 고기 삶기 등 3가지를 동시에 하는 제 모습에 스스로 감동합니다. 유생남 콘셉트로 집중해서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는데 아내가 계속 출근 복장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제 탁월한 패션 감각으로 아내의 옷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내가 옷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과도한 몸짓과 풍부한 표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공입니다. 아침 9시입니다.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시청합니다. 4학년 큰아이는 노트북을 준비하고 2학년 쌍둥이들은 TV와 책상을 준비합니다. 저는 아침에 돌려놓은 빨래를 빼서 건조기에 옮겨 돌렸습니다. 거실 테이블 밑과 바닥에 먼지가 많이 보여 빗자루로 좀 쓸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닥이 끈적끈적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젤리나 과일을 먹다가 흘린 것 같습니다. 물걸레질도 해야 하는데 귀찮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 쌍둥이들이 수학 문제 질문을 하여 저는 친절하게 화이트보드를 이용하여 가르쳐 주었으나 하마터면 쌍둥이를 크게 혼낼 뻔했습니다. 맹자도 자기 자녀는 가르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이들을 크게 혼낼 것 같아 저는 29번째 헌혈을 하기 위해 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헌혈 30번을 하면 헌혈 유공증인 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나왔더니 신분증을 안 가지고 나왔나 봅니다. 29번째 헌혈은 다음으로 미뤄야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12시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아침에 만들어 놓은 짜장을 끓여서 아이들과 먹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맛있습니다. 건조기에 빨래가 다 건조되어 빨래를 정리한 후 저도 모르게 거실에 물걸레질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 설거지도 끝냈습니다. 오후 1시 40분입니다. 6년 전 쌍둥이가 태어나 1년간 육아휴직을 해서 알고는 있었으나 집안일은 정말로 끝이 없고 티도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간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지금부터는 제 자유시간인데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이 끝나 저에게 놀자고 합니다. 다행히 제 마음을 읽었는지 아이들은 거실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주부구단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었나 봅니다.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PS. 이 글을 빌어 저를 키워주시고 묵묵히 집안일을 하셨던 어머니와 워킹맘인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소방관 아빠 오늘도 근무 중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